여기 이제 대본을 보면 여기 한 분의 깜짝 손님이 더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앞에 계세요. 그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깜짝이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실은 3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아까 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 분이 같이 무대에 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민정수석실에 피고인 3명을 좀 무대에 세우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피고인 한 분, 뭐 명화도 있었지만 우리 이광철 피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시죠. 이광철 전 비서관님. 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4분이 함께하는 게 이게 거의 처음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제가 이렇게 좀 피해 있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좀 사진도 좀 찍으시고 좀 어디에다 좀 올려주시고. 아, 질문이 있다고. 아, 의자를 지금 옆에서 잘 안 보이신대요.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카메라는 잘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네네. 이제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철 전 비서관님은 어떤 분인가요? 두 분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광철이는 변호사인데요. 서울말을 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2009년도에 우리 나지완 선수 마지막 끝내기 홈런으로 해태 타이거즈 우승할 때요. 그때 저희가 민변 체육대회를 대전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광철이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기아를 응원하면서 만세를 부르더라고. 근데 제가 너 서울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 저 한평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라남도 한평 놈이 완벽한 서울말을 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님 여기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께. 네, 소개받은 이광철입니다. 글쎄요, 그 주최 측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올라와서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 서울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남 한평입니다. 두 분도 공교롭게 5학년 때 전주로 유학 전학을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5학년 때 한평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전주 하면 이제 좀 갖게 되는 생각이 어려서 제가 서울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시골에 계셨고 방학 때 왔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이 87년도에 서울에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청량리역에 유세를 오셨어요. 저희가 그때 그 근방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에 살고 계셨던 그 저희 마을 또 한평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청량리역을 다녀오시고 그날 많이들 우셨어요. 제 어린 그 고등학생 때 기억에도 그 서울에 와서 그 전라도인으로서의 그 소외와 차별들을 겪고 살아가시는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유대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서 서울에 살면서도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오늘 전주에 내려와서 그런 좀 각별한 좀 소외가 느껴지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교수님, 그 이광철 전 비서관님의 이야기는 이 법고전 산책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쌍으로 기억하실 사람은 김학의입니다. 김학의. 연결이 어떻게 할지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중요한데 하필 네. 김학이요. 연관 검색어입니다. 김학의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전 법무부 차관인데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공개된 동영상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2번에 걸쳐서 그 불기소를 하지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걸 재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니까
김학의 전 차관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야반 도주 해외 출국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이제 법무부 차원 법무부 출입국 관리센터 관리본부에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광철 비서관한테 연락이 오고 와가지고 결국은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김학의 씨는 재판을 다시 받았는데 뭐 등등 뭐 공소시효가 어떻다 해가지고 또 무죄가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광철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다행히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1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이 났던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뭐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재판들도 있기 때문에요. 다만 재판부께서 굉장히 숙고해 주시고 그 재판 진행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기록도 좀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그 재판을 뭐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판결 이후에는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또 뭐 여전히 판결 나고 술 먹었지 뭐. 여전히 술 먹고 있더만 모여가지고. 갈 길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갈 길이 있다고 표현했던 것은 뭐 글쎄요 이제 방금 전에 최강욱 의원님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저로서도 비교적 가까이 지금 현재 그 대통령하고 계시는 분을 그래도 좀 업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래서 대선 결과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뭐 통상 뭐 진보다 하는 쪽의 생각들을 저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의 생각과 그것을 대표하는 분들 또한 저는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훈련받고 그러한 뭐 예를 들어 북한이 나쁘다든가 미국과 잘 지내 뭐 저희들도 미국과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통상의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정치 공간에서 펼쳐내는 분들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고 그분들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또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당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잘 그런 현실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지만 헌법 체제를 전제로 해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청와대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했던 것들 또 그것이 부정되는 현실 그것이 언젠가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그러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했을 때 제가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기소했던 검찰의 잘못들 나아가서 전체 검찰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내는데 더 갈 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요. 그 조국 그